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무덕관과 청도관 얘기를 해봤고, 나머지 이제 세 개 도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재밌는 거는 이게 사실은 어때든 그때 태권도 국기가 되는 과정에서 5개만이 아니고 사실 9개였었어요. 9개였는데, 지금 뭐 청도관에서도 한 2개 정도 분파돼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9개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 9개 중에 4개 정도는 뭐 그렇게 영향력이 이제 크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꼈습니다. 제가 그냥 굵직하게 5개만 가지고 이제 할 건데, 뭐 아까 이제 뭐 황기 선생 뭐 얘기 이제 하다가 잠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실한 무도단체는 묘하게 좀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예. 도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아니 그 도는 사실 검도도 있고 유도도 있고 뭐 그런데 예, 좀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새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무도단체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좀 종교단체스러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뭐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진짜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올 이 도장 이름이 뭐냐면은 송무관. 송무관이라는 도장인데, 요 송무관도 굉장히 좀 뭐랄까 특색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노병직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게 좀 한국 사람 같은 이름이 네, 노병직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도장을 어디다 개관했냐면 이북 쪽에다가. 그래서 이 도장이 처음에 어디 생겼냐면은 개성시에다가 이걸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당시에 도장 이름이 공수도 송무관이었었는데, 이후에 명칭은 이제 공수도를 빼고 당수도 송무관이라고 이제 바꾸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왜 색을 뺐나 보지. 예, 근데 이제 뭐 요 분이 1936년도 3월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 이제 중앙대학 이제 법과대학에서 가라데를 배우고 있었던 1929년부터 배우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청도관의 창시자였던 이원국이라는 분하고 함께 근대 공수도의 창시자인 후나코시 기친한테 직접 사사를 받아요. 이분은 그 전에 이런 거에서 뭘 가르친 거야? 네? 그 전에 오픈한 데서는 뭘 가르친 거야? 아니, 이분이 만든 거 당시는 어떻게 보면은 44년도에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옛날 얘기. 이제 개관을 한 거는 개성에다 만들고 1944년도 2월에 개성에다가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좀 정통파인 거죠. 그렇네. 정통파인데 이제 청도관을 개관한 이원국 사범님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대요. 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동문이잖아요.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동문인데 후배였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29년부터 이원국 사범은 이제 배웠는데, 이분은 36년도에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 뒤쳐졌는데, 문제는 이분이 나이가 더 많았어요. 나이는 많은데 후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썩 사이는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분 고향이 개성인데 이제 도장을 개관을 했는데, 좀 재밌는 거는 황기 선생이 만든 무덕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 때 어떤 회사의 공간을 빌려가지고 동호회처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냥 동네에서 취미삼아. 취미삼아. 이분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일본에 유학 갈 정도 절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 송무관이라고 했는데, 요거 송무관이라는 이름도 청도관처럼 청도관에서 따온 거예요, 이것도. 앞자 뒷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수했다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당수로 바꿨다가 그런 거네. 네, 뭐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노병직이라는 분이 좀 이제 이력이 재밌는 게, 5대 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세대 태권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가라데인이긴 하지만 1세대 태권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태권도 협회가 창립이 되고 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뭐 아까 이원국 그분처럼 미국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황기 그분처럼 그냥 제자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아가지고 갑자기 미국 가서 딴 걸 창시해버리는 일인데, 노동이 신났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유일하게 태권도 협회 창립 이후에까지 활동을 해요. 아니 자기 사람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았겠어. 네, 그래서 1966년에는 한 1년 동안 태권도협회 회장직도 이분이 맡았어요.
아니, 원 풀었네, 원 네, 풀었어.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할 건데 뭐 WTF 뭐 WT 그다음에 이제 I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 태권도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에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는 이제 태권도 협회들이 이제 그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분이 또 60년대 후반까지는 ITF에서 부총재도 지냈어요. 뭐 개성 출신이. 네. 그래도 제도권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네요, 이분은. 네네.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분이 그렇게 이제 뭔가 약간 대외적으로 뭔가 회장도 하고 총재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려놨던 게 그렇게 어떤 요직에 있으면 태권도가 세계화 되는데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외국에 가서 무슨 행사도 참여해야 되고 외국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본까지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인데 약간 그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기피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대인기피증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이 대인기피증이면 네네. 굉장히 그 조직은. 네, 그래서 그렇겠다. 이분 또 재밌는 거 태권도계 원로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비슷한 어떤 이 루트를 타는데. 네, 그래도 노병직 그분은 초기에 꿀 좀 빨았겠네. 네, 그쵸. 이용국 욕하면서 얼마나 신났겠어. 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중반쯤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세요, 이분도. 이분도 네. 그때도 돈이 많았나 보다. 네. 해서 요게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미네소타주에서 이제 타계를 하십니다. 거기서 쭉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송무관이라고 하는 이 조직 자체는 약간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재밌죠? 이제 그 YMCA 권법부. YMCA는 옛날에 우리 저기 장군의 아들 보면은 YMCA 또 유도부 또 유명하고 별게 다 있죠. 네, 별게 다 있죠. 야구부도 영화화되고. YMCA 야구단. 네, 그렇죠. YMCA 한 일이 많아. 자, 이 YMCA 권법부는 딱 들어도 YMCA는 굉장히 뭔가 앞에 알파벳이 붙었지만 뒤에는 권법부. 되게 뭔가 좀 중화풍이지 않습니까? 1946년도에 윤병인이라는 분이 서울 종로 YMCA에서 진짜 창설을 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황기 선생이 창립한 무덕관 여기는 이제 이게 뭐 진짜 뭐 중국 무술이 뭐 섞여 있고 그다음에 뭐 나 옛날에 가라데도 비슷하게 하겠네 이런 게 없고 여기는 되게 좀 묘한 게 이 5대 관 중에서 유일하게 택견이나 아니면 뭐 중국 무술 아까 청도관에서도 우리 뭐 택견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확실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는 단체예요. 네. 여기에 이제 출신 지도자들이 택견을 배우고 중국권법을 배웠다는 게 이제 확실하게 좀 입증이 불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묘하게 애매했던 게 청도관, 무덕관이라면은 여기 지도자들은 굉장히 다수가 누구한테 택견을 배웠고 어떤 노사한테 중국권법을 뭘 배웠는지에 대한 리니지가 계보가 딱 입증이 나와 있는 사범들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 YMCA 권법부에 기반이 되는 무술이 딱 두 개입니다. 뭐냐면 윤병인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만주에서 배운 권법. 중국어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분 신기한 게 가라데를 배우긴 배웠는데 이분이 저게요. 송도관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 수도관 출신이에요. 네, 슈도간 가라데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본 도쿄 니혼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만주에서 중국 권법을 좀 배운 거예요. 네, 배웠는데 요즘 좀 스토리가 좀 있어요. 당시 이제 조선 유학생들 괴롭히던 이제 일본인 가라데부 학생들이 막 조선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중국 권법으로 혼내준 거야. 그거를 딱 봤었던 목격을 했던 그 대학에서 이제 일본 도쿄 니혼 대학에서 가라데를 가리고 있던 이제 그 괴롭히던 학생들을 가리키던 선생이었겠죠. 거기가 근데 슈도관 가라데였었어요. 슈도관 가라데였는데 거기는 도야마 칸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야마 칸켄이라는 그 이제 슈도관 가라데를 만든 창시자죠. 이 양반이 이 사람을 딱 보고서는 불러요. 뭐 배웠냐? 이거 특이하다. 막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은 그 교류를 하다가 한 1, 2년 만에 그냥 5단을 줘버려. 진짜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5단을 줘버려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도야마 칸켄이라고 수도관 가라데를 창시했던 이 양반이 아까 이제 그 창시하니까 5단을 줄 수 있고. 그쵸. 자기 맘이지 뭐. 자기 맘. 네. 송도관 가라데 창시자가 아까 후나코시 키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라데 중에 사동류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본 지금 4대 문파 중에 하나인데 사동류 가라데 이제 개조죠. 그 마부니 겐와라는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다 오키나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가라데를 배울 때 한 스승 밑에서 배웠어요. 이토스 야스츠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범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인 거, 동문들인 거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나코시 키친이나 뭐 마부니 겐와나 아니면은 뭐 도야마 칸켄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문들인 거, 동문들.
예.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가라데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건너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송도간 가라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막 이런 걸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너무 이거 좀 중화풍이 난다. 빼라 이랬는데 이때 윤병이 습직한 이 수도관 가라데라는 게 아직까지는 오키나와 가라데 원형에 좀 약간 가까운 가라데였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이 있었지. 오산도 줘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태권도 협회가 만들어졌었던 5대 이제 기관 도장 중에 하나인데 이 YMCA 권법부라는 도장에서는 맨손으로 하는 권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말고 창술이나 검술 같은 거 있죠. 무기술도 했었어요. 정말 중국 무술처럼. 네. 이게 그리고 정말 이 윤병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YMCA 권법부를 만든 이후에 쭉 하다가 한국 전쟁이 났어요. 한국 전쟁이 났는데 이 양반이 월북해버려요. 월북을 한다고? 한국 전쟁 때 월북을 했는데 우리 방공 다큐 같은 거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보면은 북한 애들 격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격술.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서 격술이 만들어지는데 이 양반이 엄청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 주체 격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이 양반이 엄청 관여를 좀 많이 했어요. 북한에 가서 잘 사셨네. 예. 그래서 다른 5대간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익힌 어떤 가라데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히 뭐 내가 배운 후나고시 기친 선생한테 배웠던 정통파 나는 가라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다른 무술에 뭔가 접목할 의지가 좀 약간 좀 없는 거에 반해서 이 YMCA 권법부 같은 경우 사범들 같은 경우 특이하게 진짜로다가 청도관처럼 이렇게 가져왔어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 태권을 적극적으로 배워요. 가서 진짜로 배워가지고 실제로다가 태권 발기술을 자기네들이 하는 이 YMCA 권법부에서는 이 가라데라고 하는 공수도에 그러니까 당수에 접목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이 YMCA 권법부가 실제로다가 그 태권도 협회, 그러니까 국기 태권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지분이라 할까?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웃긴 거는 어떤 태권도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요. 색깔을 확실히 입혀줬네.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얘네가 태권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뒤돌려차기를 만들어내요. 뒤돌려차기랑 공중 뒤돌려차기. 이야.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라데에도 뒤차기는 있었대요. 뒤차기는 있지. 뒤차기는 있는데 후려서 차는 거. 뒤우리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공중으로 떠서 돌려 차는 거. 이거는 가라데에 없던 기술이었대요. 근데 실제 태권에는 이제 그런 발기술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 태권 같은 경우에는 좀 밀어차고 약간 그런 건데 그거에다 좀 약간 더 엣지를 좀 넣어가지고 세게 빡 파괴력 있는 어떤 그런 지금의 태권도의 아이덴티티인 돌려차기를 얘네가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뒤돌려차기 개발이라는 굉장히 귀중한 결실을 이제 맺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약간 하셨네. 얘네는 쟤네는 약간 좀 중국 무술 하는 애들 약간 그런 그 이제 비주류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좀 약간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품새 중에 고단자 품새를 얘네가 또 만들어냅니다. 덕후들이었네, 덕후들. 그렇죠. 고려하고 네, 고려하고 한수라는 품새가 있어요. 이 고단자 품새죠. 이 품새를 YMCA 권법부에서 만들어내요. 네. 고려가 좀 결이 틀리지. 그렇죠. 맞아, 그건 약간 뭔가 쪼르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느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왜 있잖아요. 그 고려나 아니면은 이제 한수 같은 품새 보면 이렇게 한 다리로 선 학다리 서기 같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라데에는 이런 서기가 없어요. 없어. 이거 중국 무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고단자 품새를 YMCA 권법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그 태권도 이게 합쳐지는 과정에서도 쟤네는 약간 좀 중국 무술 약간 쟤네는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살짝 비주류를 밀려났지만 뭔가 이상하게 태권도의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것들 얘네가 만들어내요. 뒤돌려차기, 공중 뒤돌려차기, 고단자 품새. 여기에 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윤병희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 제자 중에 유명한 어떤 무도인은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굉장한 행정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올림픽 종식 종목에도 채택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IOC 위원이에요. 김은영. 이야, 이 김은영 씨가 이분 제자입니다. 그리고 YMCA 권법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그렇구나. 행정가 아니고 정치가라고 한 그렇죠. 정도로 그건 진짜 엄청 파워가 셌었지 그때. 그분 덕에 사실 올림픽도 그렇고 네. 정식 종목 채택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이 김은용이 세계 태권도 연맹 태동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태권도를 무술이 아닌 스포츠로 가닥을 딱 잡아가지고서 이제 요새 사람들이 요새 태권도 너무 발질만 하고 막 이런 거에 이제 이거를 좀 약간 잡았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 자체를 이 사람들이 사범들이 어디 가서 배웠겠습니까? 송덕기용한테 배웠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양반이 또 약간 나중에 태권이 이렇게 스포츠화가 되는데도 좀 어느 정도 좀 약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약간 그런 내피셜도 좀 있어요. 이게 정설은 아니고 약간은 좀 내피셜인데 이제 실제로도 그랬대요. 이 송덕기용이 좀 원하는 게 이 태권이라고 하는 게 되게 항상 그러잖아요. 야,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옛날에 그 저 뭐 이렇게 무관들이나 이런 사람 깡패들이 배웠던 거야 이거 깡패.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인들이 깡패! 길거 종로 깡패들이 배웠던 무술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그런 험한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를 좀 송덕기용이 민속놀이를 승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좀 이게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이 김은용 씨를 비롯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송덕기용의 제자가 되게 많았던 YMC 건법부에서도 조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런 거 좀 영향을 받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고 확실한 뭐 근거는 아닙니다. 그냥 밑에 지국 제 여자들이 잘 끌고 송덕기용은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한량이야 한량. 평생 한량이셨어. 그래.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가 남았죠 이제 지도관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조선연무관 건법부. 조선 연무관. 예, 이거 이제 1946년 3월 3일 날 전상섭 사범이라는 분이 이제 요거를 열었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도 정통파예요. 이분도 이제 유학 가가지고 후나코 시키친한테 쇼토칸 가라테를 배웠고요. 쇼토칸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요분이 또 웃긴 게 이제 건법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 예, 조선 연무관 건법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YMCA 건법부 창시하신 윤병인 선생하고 둘이 이제 좀 친했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다가 윤병인 선생이 만주에서 배웠던 건법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만주로 가서 건법을 배우기도 했대요. 어이구야. 그 8기권인가 네. 그때 그게 있었어? 네.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제 윤병인 선생은 이제 정확하게 한국 전쟁 때 본인의 의지로다가 월북을 해버렸죠. 근데 이분은 실종돼요. 왜 실종? 한국 전쟁 때 실종돼 버려요. 뭐 그때 그 일 너무 많았지.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전상섭 사범의 관장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조선연무관 관장이 됐던 사람이 이제 윤쾌병이라는 분인데, 이 윤쾌병이라는 분이 이력이 되게 좀 특이해요. 이분이 일본 주호 대학에서 이제 병리학을 전공했던.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근데 또 웃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전상섭이라는 분은 이제 정통파 후나고 시키친한테 송도관을 배웠는데 이 또 윤쾌병 이 양반은 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도야마 칸켄한테 수도관 가라테를 배워요. 네. 또 원형에 가까운.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이 양반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1945년 해방되던 해 일본 도쿄에다가 한무관이라는 도장을 세워가지고 도장을 운영하다가 건너와요. 진심이셨네. 그래서 이 윤쾌병 씨는요, 윤쾌병 선생은 전상섭 사범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네. 제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에서 한무관이라고 하는 수도관 가라데를 이제 도장을 하고 있던 분을 영입을 해봐요. 네. 그렇게 되겠네. 네, 영입을 해봐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윤쾌병이라는 분이 일본에 한무관이라고 하는 이제 무도관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영입을 돼가지고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이분이 만들었던 한무관이라는 그 도장이 현재 사단법인 전일본 공수연맹 렌부카이, 그러니까 연무관이죠. 연무관, 예, 연무회. 렌부카이니까 연무회죠. 렌부카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있어요, 단체가. 예, 그래서 이분이 귀국했었던 게 1949년도였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한국전쟁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상섭 관장이 행방불명 돼버리고 이분이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조선 연무관을 갖다 이분이 쭉 이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저기였대요. 가라데 7단이었대요. 엄청 네, 높았네. 7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사셨어요. 자기가 만든 일본에 있는 도장은 그냥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분 이력이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1950년부터 이분이 서울대학교 수의과 교수를 역임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과 겸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네요. 네, 이분이 이제 연무관 관장직도 하면서 서울대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교수 끝난 다음에 건국대학교 축산대 교수로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장을 역임합니다. 아유, 영전 제대로 하셨네. 네, 그쵸. 건국대가 축산이 유명한 게 유명해. 이때 또 그 거의 뭐 축산 쪽은 알아줬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뭐 저희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진짜 정점은 서울대 교수 무슨 뭐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소장 이딴 게 아닙니다. 이딴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국 야쿠르트 검색하잖아요. 그럼 창립자가 이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자기 친척이 있어요. 자기 친척이 윤덕병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는 1969년도에 일본 야쿠르트라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딱 얻어가지고 한국 야쿠르트를 창립해서 이제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대신에 야쿠르트란 이름을 쓰는 대신에 네. 수출은 안 돼. 네. 우리 한국 야쿠르트에 있는 그렇죠. 그 제품들이 수출은 안 되지만 내수만 할 수 있는 그런 하지만 다 잡고 있지 뭐. 그렇죠. 한국 야쿠르트가 야쿠르트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기업이지만 혹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서도 거기가 근무 여건이 좋아서 지금도 그렇대. 예.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여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또 또 그 옛날부터 초기에 여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었대 좀. 그러니까 자기가 육아도 하고 일도 하면서 잠깐 팔면 되니까. 그렇죠. 요즘은 또 어린 애들이 젊은 야쿠르트 분들도 많이 맞아요. 한대. 맞아요. 카트 끌고. 가끔 가다가 요새 카트가 아니야. 요새 그 전동차 같은 전동 거. 카트. 전동 카트 타고 다니는.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카트 아니면 이렇게 메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때도 복장은 다 통일돼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었지. 그렇죠. 그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맞아, 아줌마. 맞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 한국 야쿠르트 광고할 적에도 항상 그분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복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 한국 야쿠르트가 근데 태권도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그럼 알게 뭐 금전적 지원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기묘하죠, 되게 묘하죠, 되게. 대단하다. 예. 그래서 이 윤케병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뭐 이원국 선생도 있고 황기 선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뭔가 약간 이 윤케병 나중에 이제 좀 제일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신 분인데 윤케병 선생 같은 경우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재능을 만큼 펼쳤네. 그렇죠. 다재다능하고. 그렇게요. 예, 이런 뭐 무술을 심지어 가라데도 치다니고. 예. 난 그래도 이원국이랑 황길도 존중합니다. 한편에 탱장탱장한 이원국도 너무 그 재력이 부럽고 미국 가서 수박도 창시한 것도 너무 부럽고. 그렇죠. 완전 사이비 종교 같은데. 씨.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국기 태권도 이전에 이제 태권도가 권법이었던 시절. 무림의 태권도가 각기 다른 이름으로다가 이제 공수도도 됐다가 당수도도 됐다가 권법도 됐다가 막 이랬던 시절 때 태권도에 대해서 이렇게 쭈르륵 알아봤는데 뭐 이후에 태권도가 이제 이 5개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나온 이제 4개 이제 그 도장까지 합쳐져가 총 9개가 합쳐졌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합산을 막 해요. 합쳐졌다 갈아졌다 막 난리를 쳐요. 그 중에서 또 뭐 협회장 추대했다가 막 추방해버리고 또 뭐 북한하고 또 뭐 연관되고 막 골치 아프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오늘 뭐 최홍희 장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네요. 네, 뭐냐면은 이분은 이때 당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태권도가 국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그런 거라서 그때 이야기가 만약에 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다음 시간 때 들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국기가 되기 이전에 태권도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라 오늘 태권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뭐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